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몇 신문이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예, 동아조선 한겨레 신문이 오늘 발행했습니다. 동아한겨레는 20면, 조선일보는 24면입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오늘 신문이 나왔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한겨레가 이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요새 다니는 배들 안전 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따져봤죠. 예. 한겨레의 결론은 이들 배들이 세월호에게서 교훈을 얻은 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부실한 안전체계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심야에도 수백 명씩 북적 있는 이런 영화관이 있는 대형 쇼핑몰 안전관리 어떤지 따져봤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할 때마다 비상 탈출 경로를 안내하지만 정작 극장이 입주한 건물의 비상시설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서울시내 대형 쇼핑몰이 입점해 있는 멀티플렉스 4곳을 무작위로 골라서 비상시설 관리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예. 서울 봉천동 16층짜리 대형 상가에서 벌어진 일을 조선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자정 30분쯤이었습니다. 쇼핑몰 11층에 있는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정작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비상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때마침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였습니다. 이 건물 관리자는 왜 여기로 왔느냐? 자정이 넘으면 이 문은 잠근다 라면서 디지털 자물쇠로 다시 비상문을 잠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스크린 10개, 총 1840석을 보유한 대형 극장이 입주해 있는 서울 왕십리 역사 복합 쇼핑센터 4층. 여기는 어떤가? 유사시 방화 셔터가 바닥까지 내려와야 할 한가운데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버젓이 자리 잡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명동 입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모 쇼핑몰 8층에도 788석 규모의 멀티플렉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 건물 비상계단 1층은요, 사실상 창고였습니다.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우산용 비닐 거치대, 각종 입간판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역 앞 멀티플렉스가 입점한 11층짜리 쇼핑몰은 어떠냐? 8층 비상문을 여니까 바로 앞에 900리터짜리 대형 냉장고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11층에 극장이 있는 봉천동 쇼핑몰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11층 비상문 가운데 3개 층 비상문을 모두 장판이나 골판지 등으로 괴어놓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상계단과 비상문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모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지키질 않고 있으니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13년새 소방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조항이 법에 삽입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점검할 때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런 조항이 삽입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속할 때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 극장주한테 또 건물주한테 7일 전에 이제 곧 단속에 나갈 테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둬라. 이런 건데 이러면 누가 이 공문을 받아들고 이 단속 피해야지. 그때만 슬쩍 눈속임을 안 하겠습니까? 이 건물주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요. 소방에 관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귀찮은 법률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다는 것이요. 예. 자, 이건 뭐 2013년에 이 소방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조항 7일 전에 극장주, 건물주에게 알려야 한다. 뭐 이런 법조항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사고가 나면은 이 조항이 원수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빨랐다면 이명박 정부 말기일 것이고 그렇지 예.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 때 이 예. 법이 시행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자, 서울 지하철 사고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의 원인은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신호기가 잘못 작동됐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예. 신호기는 그런데 지난달 29일부터 오류가 생겼는데요. 전동차 추돌 사고 이후에야 이게 고장났구나. 이게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구 서울 지하철공사 현 서울 메트로는 이를 모른 채 나흘간이나 승객을 실어내는 셈이 됐습니다. 열차 자동 정지 장치가 고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열차 자동 정지 장치는요, 신호기가 진행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 진행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가던 차가 있는데 점점 좁혀져 오는데 차가 멈추지 않은 이유는 신호기가 진행으로 돼 있으니 이게 차가 그냥 가다가 결국 기관사가 보고 급제동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동거리가 부족해서 결국 시속 15km의 속도로 앞열차와 부딪혔습니다. 만약에 제동을 1초라도 늦게 했다. 이건 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예. 신호체계의 이상은 서울 메트로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호 연동장치의 데이터를 변경하면서 나타난 오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서울 메트로는 이번 사고 직후에 데이터 값을 변경하기 이전 값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기관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가는 신분당선은요, 운전 기관사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도시철도 4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도 그러하고요, 대구 지하철 3호선, 의정부 경전철도 무인 운전하고 있는 전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2호선에 이 열차 자동정지 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기관사마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무인 전철은 안 된다라고 그동안 지하철 철도 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함부로 무인전철 만들어 놓으면은, 조장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것도 역시 무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20년으로 돼 있던 철도 차량의 내구 연한 제한을 철폐한 것. 이것이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추돌 사고는 낡은 신호 제동 장치에 대한 안전 점검을 게을리한 탓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사고는 5호선에서 8호선보다 앞서 개통한 1호선에서 4호선 이 구간이 더 잦습니다. 차량과 설비가
상대적으로 낡은 구간일수록 사고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은 현재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철도 차량 6,024대 가운데 14.6%가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예. 노후 차량이 7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2012년에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하차시켜야 할 철도를 사실상 무제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울러서 각 구간의 철도 운영사들도 자체 정비 인력을 줄이며 외주화하고요. 차량 점검 주기 또한 더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짧은 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차량을 점검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긴 기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하철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독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 경영 효율화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예.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그 승무원에 대한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객차 안에 이제 있으라고 했는데. 예. 예. 이 세월호 참사 때 그 승무원들이 한 행위 이걸 못 믿어서일까요? 예, 많은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좀 나왔죠. 지난 2일 당시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때 승객 대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르지 않고 객차에서 탈출했지요. 전기가 끊겨서 깜깜해진 어둠 속에서 일부 승객이 대기하자 이런 의견을 냈지만 한 남성이 세월호 때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급속하게 그 객차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위험천만하게도 반대편 선로를 통해 다음 역사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사고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여러 경우를 예상해 덜 위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무원이다.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 선로에서 사람들이 떼지어 걷는 것은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는 승무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예. 한 가지 사고에서 나타난 불신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 예. 예. 다행히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서 예.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무리한 일반화. 뭐 조선일보 칼럼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칼럼 하나 골라왔습니다. 조선일보 23면에 실린 칼럼 신효섭의 태평로. 지금은 세종대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조선일보가 있는 곳입니다. 태평로. 신효섭의 태평로.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까지 정치 투쟁에 이용할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읽어드리죠. 걸리는 것은 집회 주최자로 나선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다. 시민촛불 원탁회의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지금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구조보다는 파괴에 더 가까운 언동을 많이 해온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를 앞장서서 두둔해온 것이다. 법원은 이석기가 조직원 130여 명을 규합해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라고 인정했다. 이석기 조직은 평택 유류 저장소, 서울 해화동 KT지사 등을 노렸다. 만약 그 음모가 실행됐다면 세월호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석기에 대해서 촛불 앞줄에 나선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범민련과 민자통은 숱한 종북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니 더 말할 것도 없다. 민권연대는 이석기 공안탄압 규탄대회까지 열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석기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여성연대 홈페이지에는 이석기 사건은 조작 날조됐다. 법원이 권력 하수인이 돼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성명이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단체들, 이 단체들이 이번 원탁회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안위를 뒤흔든 세력의 바람잡이를 해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다. 원탁회의 측은 촛불 집회를 제안하면서 이것은 선동도 유언비어 유포도 아닌 민심 그 자체라고 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진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걱정한다면 촛불을 들기 전에 최소한 이석기 팬클럽으로 활동해온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어야 했다. 이렇게 신효섭 논설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자, 원탁회의란 것은요,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종속됨 없이 함께 연대하는 평등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단체 역시 누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권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조직이 자기들 신문사 사주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통제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조직인 줄 이 신효섭 논설위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탁회의 모인 모든 단체가 이석기를 지지하고 또한 이석기가 부인하고 있는 KT 지사 타격 이런 거에 동조했단 말인가요? 순지멋대로 논리적 비약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이런 칼럼으로 NIE라고 해서 신문 교육, 신문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는 교육 이런 교육을 시행하라고 학생들에게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라면 지금쯤 이 원탁회의에 들어가서 박근혜 정권 타격을 위해 써야 할 김재현 의원의 그 현재 소재를 파악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김재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진도에 내려와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신분을 위장하고는 배식 같은 이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파악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에 선동하러 갔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종북이 암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 다행인가요? 예. 이 박근혜 정부나 보수 언론이 주로 언급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 재판 중인 사안이고 예.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뭐 항소를 했잖아요. 예. 또.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왜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겨우 1심이 끝났을 뿐인데. 확정 판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지금 원탁회의는 이런 현안 말고도 시국 현안 말고도 이석기 의원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 또 환경 사회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놓았던 그리고 그런 캠페인을 앞장서 왔던 단체들입니다. 예. 그 단체들이 모두 다 이석기 팬클럽인 양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신효섭 논설위원회 그런 태도를 보면서 조선일보에는 김창균 부국장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정치 투쟁에 이용하는 세력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던 정미홍 씨, KBS 아나운서를 지냈던 인물이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어린이날 전날이죠. 지난 일요일에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라고 외쳤는데 내 지인은 자기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 원 일당을 받아왔다고 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순식간에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정미홍 대표는 몇 시간 동안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추가 설명도 하지 않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경찰은 수사한다고 합니다.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대로 할지가 의문이고요. 예. 예, 정미용 대표가 말한 이 지인 누군지 밝히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카더라 아닙니까? 아님 말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세월호 참사까지 정치 투쟁에 이용하는 이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예. 신효섭 논설위원 글에는 뭐 정미용 씨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김황식 총리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해훈 경쟁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당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황식 전 총리는 다음 날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교체시킬 후보자는 바로 저 김황식이라면서 저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고 또 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이 주장이 맞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것이죠. 뭐 아시는 대로 2004년 총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이런 발언을 아마 SBS 거기 나가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 기억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5월에 2004년 5월이었죠. 위반의 정도가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기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임을 적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황식 당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6.4 지방선거에 앞서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역시 박심이 작용하는 불공정 경선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 주장이 아니라 동아일보마저 사설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 동아일보마저도. 네. 예. 동아일보가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는 뭐 가늠이 되고요. 예. 야권이 이 문제를 좀 이슈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하고요. 예. 예, 정의당이 이걸 좀 집요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뭐 논평이 없죠? 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연휴라서 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거 논평하느라고 바쁩니다. 예.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요.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뭐 불이 번져가지고 뭐 남의 당 사정 논평할 여지가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정의당이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했다던 김황식 총리가 연이어서 자신의 출마가 대통령 권유라고 또다시 강변했다. 대통령 탄핵감이 될 만한 발언이며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재차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말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왜 오늘도 대통령은 아무 해명이 없는가? 합리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진짜 그런 발언을 했고 박심으로 지방선거를 움직여 왔거나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보증수표 없이는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새누리당은 썩을 대로 썩은 사당화돼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고요. 이 문제는 새누리당 3자 후보 간의 문제를 넘어섰다. 국민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고 이번 지방선거가 중립적이고 공정선거하게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문제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김황식 총리와 3자 대면을 해야 한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야 할 문제다. 대통령 직이 걸린 문제다. 라면서 김황식 전 총리 주장이 사실일 경우 탄핵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판사의 최고 지위, 바로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법을 알 만큼 아는 양반이 이게 대통령이 자기를 밀고 있다. 이걸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특히 법을 아는 김황식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은 현재 상당히 수세에 몰렸다.
라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울러 이 정권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또 드러내고 있는 단면이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또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